네,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해야죠.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네. 뭐야, 기운이 없으신데요, 네. 매니저님? 아닙니다. 네, 그쵸.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빨간불로 마감을 지어서 또 네. 기분 좋은 화요일인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필승 전략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종목 각계 전투. 숲이 아닌 나무를 보자라고 정했습니다. 네,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종목별 호재에 따라서 좀 개별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좋았습니다. 네. 늘 제가 이제 고를 외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예전 같은 시장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해서 많은 또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시장이 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에 이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몰리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반대로 쉬어가는 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수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가 보합일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면은 뭐 좋을 때 다 좋고 나쁠 때 다 나쁘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재료와 모멘텀에 따라서 각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또 필승 전략으로 각계전투 숲이 아닌 나무를 보자라는 이슈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장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슈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또 복권이 됐죠.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혀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드디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사면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반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11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으로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그동안 그렇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관련된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동안에는 안에서 내부 결속만 다졌다면 이제는 전면에서 삼성전자를 일으킬 만한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M&A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쌓여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100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현금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만큼 이제 돈을 잘 벌었는데 대규모 투자가 없으니까 계속 잉여금으로 쌓여 있던 거죠. 투자에 좀 속도를 낼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너가 아니면은 대규모 투자는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런 기대감에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또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등등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 또 오늘 장비주, 소부장 위주로 또 훈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어떤 섹터로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늘 삼성전자를 따라다니는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하면은 소부장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될 만한 종목들은 우리가 로봇,
삼성전자에 늘 나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M&A 그리고 추가 대규모 투자 관련해서 종목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늘 삼성전자가 지금 예전에 이제 1분기의 주주총회에서도 네. 앞으로 이제 미래 신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뽑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로봇 관련주가 뭐 한동안 대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다시 또 그 데자뷰돼서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메타버스도 삼성전자가 미래 신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M&A 테마주들도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A 테마주들이라면 뭐 소부장 말씀해주신 그런 장비주들 따른가요? 네. 장비 쪽은 그냥 삼성전자와 같은 생태계를 공유하는 종목들이고요.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은 좀 로봇 쪽이 이제 M&A 테마주로 많이 네. 묶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에 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제 급등 또는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고 오늘 제가 또 공략주로 뽑은 종목도 네. 바로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투자 훈풍을 받아갈 섹터로는 또 M&A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로 꼽아주셨고 또 잠시 뒤에 저희가 또 공략주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 들여다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오늘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70만 가구 공급을 계획인데 그런데도 오늘 또 건설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네. 약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우선은 그 이미 그러니까 종목들이 사실 먼저 움직였던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 환경, 하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황금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던 네.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발표 전에 이미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또 지난주에 먼저 급등했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전에 한번 또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발표 내용이 조금 평이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았던 내용들 이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이한 발표를 했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밝히면서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오늘 그 단기로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네. 또 이제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갑자기 250만 원 기대감에 또 급등시키면서 뉴스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이제 단기로만 보지는 마시고 한번 또 오히려 오늘 조정받았을 때 저점 매수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50만 원 공급 이슈 엄청난 그 공급 내용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당장 10년, 20년 후에 250만 원 공급은 어느 정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속도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앞으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나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멘트 중에서 고려 시멘트 그다음에 한일 시멘트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건설 경기 침체 같은 부분에 따라서 이 주택 공급 속도가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그 주택 공급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좀 풀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도 풀어야 거기 이제 그 조합원들이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땅이나 아니면 택지 개발을 통해 지금 이제 주택 보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 이런
규제 완화책이 나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그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나오는 게 더 맞습니다. 규제도 풀어주고 그래야 이제 시장의 노이즈가 오히려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250만 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대선 전에 여야 모두 그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전반적인 그 뼈대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그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또 저점에서 한동안 좀 매집했다가 똑같은 이유로 급등시킬 수 있으니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그리고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주까지 오늘 핫했던 이슈들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 리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SDN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28일 날 공략을 했고 지금 16%가 넘는 또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좀 차익 실현 시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지. 네. 차익을 하고 이제 안 본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수소 관련주들도 엄청 강했거든요. 네.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고, SDN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재료도 얼마든지 재탕해서 다시 추가 급등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DN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점에서 지금 조금 올라온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다시 한번 2차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DN뿐만 아니라 이제 뭐 좀 비슷한 종목들 좀 있습니다.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으로는 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도 급등 이후에 좀 쉬고 있는데요. 지금 뭐 타이밍 봐서 다시 2차 급등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DN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SDN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우리도 새로운 종목 찾아봐야겠죠. 네.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일장 공략주는 아남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아남전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남전자 하면은 이제 보통 스피커 부품 만드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기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랑 좀 묶여요. 근데 제가 얘를 그 삼성전자 M&A 관련 테마주로 지금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M&A 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10조 원 가까이 들였던 하만 인수입니다. 그거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전장부품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이 하만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인수를 한 것이고요. 이제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만에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M&A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M&A 이슈는 얼마든지 저는 이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남전자 자리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얼마나 자리가 좋은지 직접 제가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아남전자 보면은 지금 이제 21선을 좀 그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집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격적인 급등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시세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터지면 충분히 지금도 바닥이기 때문에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3,2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2,6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필승 종목으로 아남전자 짚어봤고요. 목표가 3,200원에 손절가 2,6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장 박셀바이오가 간암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이 나오면서 21%가 넘는 긴 양봉을 뿜어냈고요. ST큐브를 비롯해서 피코그램, 메가 MD까지 오늘장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이 이집트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소식에 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조 단위 수출이다라고 하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네. 내일장도 상승 이어갈까요? 네, 저는 원전주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물만 소화한다면 저는 24,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시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산업, 한전 KPS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로는 보성 파워텍. 오늘도 보성 파워텍이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르비텍, 그리고 또 자, 오늘 이제 보성 파워텍이 그 장중에 12% 넘게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은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또 그 수주를 위해서 또 방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방한을 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도 이번 달에 방한한다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죠. 2주 안에 그 이벤트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탈원전을 완전히 뒤집는 이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대형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은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수주 이슈로 인해서 좀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일장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한화솔루션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을 추가 건설할 것이다. 이런 네. 소식이 나왔죠. 뿐만 아니라 인플레 감축법이 바이든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에 또 기대감이 얹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솔루션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하나솔루션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SDN도 그랬었지만 네. 같은 섹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솔루션만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SDN하고 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그 내용은 계속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하나솔루션만 갖고 SDN은 가다가 오늘 쉬었냐? 이건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 세력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언제든지 또 지금 우리 세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인플레 간축법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추가 투자로 언제든지 급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전 고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안 그래도 고점인데 더 치고 나가고 있는 한화솔루션 또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장 고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종목 어떤 거 볼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5위에 있는 SK하이닉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뭐 삼성전자 짚어보면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SK하이닉스가 내년 1분기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좀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네. SK하이닉스 내일장 보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웃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추가 투자 얘기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치포 동맹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이 치포 동맹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악재로 악재다. 또 왜냐면 빠지는 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치포 동맹 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사실 말만 바꿨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시장에 올라오니까 네. 또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은 네.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사람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본다고 뭐 또 이러다가 내일 만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투자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또 치포 동맹으로 중국도 원래 내용은 항상 있는데 시장이 그 종목이 빠지면 악재만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시장에 올라오고 네. 또 올라오면 또 종목이 올라오면 악재는 잠깐 이제 가만히 있고 호재만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라 이게 뭐 대형주들은 늘 매일매일 그렇다고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올라왔다 그래서 치포 동맹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또 시장 안 떨어지면 분명히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멀리 봐서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홀딩 의견 주시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말이라든지 뭐 역성장을 전망한다라는 네. 분석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얘기 나올 때 사야 돼요, 사실은. 저점에서 네. 안 좋다 할 때가 저점이고요. 그럼 만약에 진짜 안 좋으면 어떡해요?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 어땠죠? 네. 맨날 얘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많이 써먹나요? 그러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황금전략에서 거의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유수 물량 나오면 폭락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괜찮을 그때 거다. 네. 사야 된다. 저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디램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질 거였으면 그러면 오히려 상반기는 반대로 실적이 엄청 좋았으니까 그쵸.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도 여전히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런 그 사이클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크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스닥과 글로벌 증시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지수를 당연히 끌어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좋게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반기에 뭐 실적 안 좋다라는 내용은 저는 사실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대로 상반기 때 실적 좋았는데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좋게 대해서는 봅니다. 또 네. 중장기적으로 또 홀딩 의견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대응하실 때 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짚어볼 종목은요. 오늘장 유일하게 또 하락 마감한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 부품 자회사 신설 소식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나온 건데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고의견 드릴게요. 고의견 드리는데 뭐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LG화학도 네. 그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물적 분할하고 재상장한다라는 부분이 그 경험상
워낙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던 경우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새롭게 회사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주들이 좀 피해 보는 게 아니냐. 왜냐면 분할한 회사를 그 주주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분할을 하면은 그리고 그걸 재상장하면 지주사의 지분이 많은 거지 주주들은 좀 그렇게 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희석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좀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너무 저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너무 낙폭이 과대한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의해서 추가로 좀 그 오늘 장중에 거의 6% 넘게 빠졌다가 마이너스 3.53%로 마감을 했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산업,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호조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은 저는 좀 해결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현대모비스도 전방산업 호조에 의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LG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회사 분할 이슈 우려가 있는 거긴 한데 그럼 현대모비스가 뭐 껍데기만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우선은 그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지금 그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하면은 그 내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이렇다 저렇다 할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조회 공시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그 답변 나왔는데 사업 구조 재편을 좀 검토한다라고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주들의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이제 최대한 주주들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좀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분할 이슈가 있지만 좀 본업의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의 또 주가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고엔스탑 4가지 종목들 내일장 전망을 해드렸고요. 또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디 가면 또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따가 또 여러분들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뭐 밴드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연휴 끝나고 지금 저점에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이틀 연속 또 하루는 또 급등이 나왔고 또 그 오늘 새벽에는 상승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 황금 전략 시청하시고 나서 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매니저님과는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